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현안이 실종된 국정감사를 놓고 도내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산 전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골 사체로 발견된 20대 남성이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 이름으로 든 2억 원 상당의 보험도 발견됐습니다. 시민사회가 경색된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며 민간 외교에 나섭니다. 이번 주 직접 유엔을 방문해 유엔 사무총장과 남북 대사를 접촉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가 3주간 이어졌지만 전북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내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산 전국이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도내 의원들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도내 현안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이었습니다. 특히 8천여억 원 규모의 항만 배후부지 건설을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국가 예산 사업으로 전환시킨 점은 큰 성과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배후부지에 대해서 전액 100%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죠? 협의를 조속히 해서 조속히 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잔치가 돼버린 위기 지역 대응 예산과 겉도는 실직자 대책,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재가동 회피 의혹 지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금융중심지 지정 등 나머지 쟁점들은 사실상 말조차 꺼내지 못한 상황. 시선은 이제 남은 예산 전국에서 지역 정치권이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영한 전북 예산은 7조 원, 전북은 이보다 3천억 원 이상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신항만과 잼버리 대회, 도로 건설 등 많은 사업들이 터덕거리고 있어 의원들 간의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이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이 오른 국회 예산 확보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나타내느냐가 도민들이 총선을 앞둔 도내 의원들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도내 어선 규모와 수산물 생산이 반토막이 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은 도내 어선 톤수는 지난해 15,900톤으로 새만금 방조제 착공 직후인 92년보다 48.7% 줄었고 수산물 생산 양도 같은 기간 4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발생한 도내 수산물 추정 손실액은 7조 원에 이르지만 보상받은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 이전보다 30에서 40%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에서 가상화폐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이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의 논평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에어비트 클럽이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범죄를 벌였다며 검찰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뿌리내리기 전에 신종범죄의 싹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전 임실의 한 도로변에서 2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 용의자는 다름 아닌 이 남성을 돌보던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억대 보험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로변. 지난달 19일 이곳에 버려진 철제함에서 성인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옷까지 남겨진 신분증을 토대로 시신의 주인이 20살 지적장애인 A씨임을 알아냈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이 함몰되고 신경 안정제까지 다량 검출돼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A씨의 57살 의붓 아버지. 경찰은 의붓 아버지가 A씨를 차에 태워 다량의 약물을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앞으로 가입돼 있는 생명보험은 2개, 수령액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보험 가입 시기가 모두 지난해 하반기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몇 년 전에도 동거 여성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문서를 위조했다가 실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의붓 아버지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주시 서신동 마전교에서 굴착기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하부도로에 진입했다가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굴착기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1시간가량 양방향 차량 진행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굴착기를 싣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높이 제한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론 전문 교육센터 입지와 관련해 도의회가 국토정보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장단과 공공기관 유치 지원특위위원들은 어제 혁신도시 내 LX 본사에서 최창학 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드론교육센터 전북 설립 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최창학 LX 사장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전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퇴 수습 의지를 내비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산업 형태가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 등 첨단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급속한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 연구소들이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전기차 생산업체, 뿌리 산업 관계자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자동차와 뿌리 기술을 융복합해서 성과를 나누기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산업 환경이 첨단으로 급속하게 바뀌면서 기존 기술과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낙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GM대우와 현대조선소 폐쇄로 기업 기반이 무너지고 협력업체 연쇄 부도와 인재 유출은 큰 위협 요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뿌리 산업과 일반 제조업, 소재 부품 산업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협업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전기차와 뿌리 산업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은 고가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연구개발은 대학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고가의 핵심 장비를 구축해서 부품 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혼합센터와 테크비즈 플라자가 새만금 부지에 융복합 협업 박람회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련 제품이 전시되고 취업 상담 창구도 마련됐는데 젊은 인력들이 많이 참여해서 높은 기대치를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지난해 훈풍이 분 남북 간 화해 무드도 잠시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좀처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 시민사회가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만은 안 된다며 직접 유엔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민간 외교에 나섭니다. 대표단을 허연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손을 마주잡고 핵위협 없는 한반도와 평화 공존을 약속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냉전 종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불발로 끝났지만 다시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살려야만 되겠다. 감동도 잠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최근 북미 실무회담 역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가 직접 민간 외교에 나섰습니다. 전북 대표 3명이 포함된 유엔 시민평화 대표단은 오는 25일부터 엿새간 유엔과 미국 의회를 방문합니다. 뭔가 희망의 물꼬를 틀어간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몸짓이 마침내는 한반도의 평화를. 대표단은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냉전 당사자로서 평화 의지를 피력하고 유엔 남북대사를 만나 민족끼리 합심하면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을 해 나간다면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과거 남북관계 개선에 민간 교류가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시민대표단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농업인 단체 연합회는 도청 앞에 모여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비해 수입 농산물의 관세 부과 혜택이 있는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올해 태풍 피해로 쌀 생산량이 사상 최저치라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민중행동 등 35개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SA 전주공장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마자 간부 4명을 해고하며 노조 탄압에 나섰다며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회사가 교섭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쟁의조정 신청을 지방노동위가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전보 발령에 불응한 직원들을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교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플라즈마 공법을 이용한 소각시설 신설 사업을 기술력과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회는 또 전주소각장 시설 연한이 7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운영을 연장하려는 시도라며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완주 상관의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상관면 실리 일대 200억 원을 투자해 135세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단순히 주거 목적인 기존 임대 아파트와는 달리 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연계해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분야별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무주군 일자리 만남의 날 행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취업난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풀무원 단원과 덕유산 리조트 등 16개 업체가 참여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전주 고용지원센터와 여성 일자리센터도 창업 컨설팅과 채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구인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생활용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조은이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둥지를 틉니다. 조은은 2022년 상반기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물티슈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연간 25억 원 매출 달성과 15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등용기회인 국악대전이 26일과 27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총 상금만 1,300만 원 규모인 국악대전은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누어 판소리와 무용, 기악, 민요, 시조 부분에서 우승자를 뽑습니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24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면서 고령 산모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전체의 31.6%로 2005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2005년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했던 29세 이하 산모 비중은 지난해 29%로 감소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도내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당국과 함께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 성충이 되기 전인 내년 3월까지 방제 작업에 나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전주와 군산, 임실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감연목과 우려목 그리고 기타 소나무류, 고사목도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258곳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두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산불 위험 취약 지역에는 감시원과 진화대 그리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입산 통제와 인화물질을 소지자를 확인하고 산불이 나면 헬기 세대를 이용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가일수기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2달간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소각로 운영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그리고 과거 위반 사업장 등 400여 곳으로 무신고 시설 적발을 위한 특별 단속도 이루어집니다. 농업용 드론으로 풀 사료를 파종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드론 파종 설명회를 열고 이탈리안 그라스 등 축산 사료용 종자 표면에 탄산칼슘이나 석고를 뿌려 무게를 2배 이상 늘리는 방법으로 농업용 드론 파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처럼 비가 자주 내릴 경우 기계 파종 대신 드론 파종이 대안으로 지목됐지만 종자가 바람에 날려 정확한 파종은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KCF 테크놀로지스는 전라북도 정읍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정읍 제3일반 산단에 1,200여 원을 투자해 21년까지 연 10,000톤 규모의 전지용 동박 생산 공장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지용 동박은 친환경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이번 투자 협약으로 6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음파 유원지에 올해 안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선유도와 장자도, 신지도 등 5개 지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는데 반응이 좋아 설치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읍 수제천 보존회가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창작 음악극 녹두꽃은 영원하리를 공연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예원당에서 국립국악원의 작은 창극 꾸민 듯 취한 듯을 무대에 올립니다. 부안군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단의 페스티벌이 모레부터 나흘간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김제 지평선 시네마에서 17편의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동서미술문화학회와 건지 한국화회의 연합전이 가을빛에 물들다를 주제로 완주 연석산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9 주월팰리스 보석대축제가 오늘부터 익산 주월팰리스와 보석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국화 작품이 전시되는 제9회 가을의 국화빛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안예술회관 앞마당에서 펼쳐집니다. 행복한 대화 법륜스님 증문 즉설이 오늘 도청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오늘 여성 취업 박람회와 취창업 인식 전환 명사 특강이 진행됩니다. 전주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마을 동심 박람회가 오는 26일 송천동 새병공원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4도에서 낮 기온 20도, 익산 13도에서 21도, 동북권 무주는 10도에서 18도, 장수 9도에서 19도, 서해안권 군산은 14도에서 20도, 고창 10도에서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김제, 정읍, 부안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